안녕하세요. 레인보우 트래블입니다. 3일차는 직접 코스를 안내해 드리기보다는 1일차와 2일차에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곳들 중에서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우쿠지입니다. 도우쿠지 가는 방법은 JR 도우쿠지역으로 가거나 202번, 207번, 208번, 58번, 88번 등을 타고서 도우쿠지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도우쿠지는 가마쿠라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나라 시대에 건축된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 중에서 도다이지와 고우쿠지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에 대적할 만한 사찰을 짓기 위해서 기존의 도다이지와 고우쿠지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도후쿠지라고 지었습니다. 나라에 있는 도다이지도 매우 큰 절이지만 고우쿠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컸던 절입니다. 지금은 그 자치를 정확하게 찾기는 힘들지만 나라 시대를 장악했던 후지와라 가문의 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힘이 있던 곳입니다. 현재의 고우쿠지에서 가스가 타이샤까지 있는 곳까지 고우쿠지의 경내로 보시면 되는데, 흔히 사슴을 보러 가는 나라공원의 일부도 예전에는 고우쿠지의 경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쿠지의 이름이 이러한 큰 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을 봤을 때 조금 과하지 아닌가 싶었는데, 이 절을 지은 사람이 후지와라 가문의 후예이자 당시 관백을 지낸 구조 미치 이에인 것을 생각해보면 예전의 가문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도우쿠지는 교토에 있는 선종의 5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찰로는 저희가 2일차에 가본 텐유지가 있습니다. 가을의 단풍으로 매우 유명해서 가을에 오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JR을 타고 오시거나 버스를 타고 오시면 북문으로 오게 되십니다. 북문을 따라서 오다 보면 와운교를 지나쳐서 경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운교에서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 와운교에서 통천교를 보시면 사진과 같은 그림이 보이십니다. 단풍 시절에 오시면 가장 이쁜 곳으로 여기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도우쿠지를 방문합니다. 와운교를 지나쳐서 오시면 이라문이 보이시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 앞에 보이는 건물이 본당입니다. 본당에는 석가 삼존상이 모셔져 있고 천장에는 용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와운교에서 봤던 통천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장료를 내시고 지나갈 수 있는데 계산당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천교 중앙에는 사진과 같은 곳이 있는데, 가을 단풍이 든 시절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천교의 가운데를 지나서 쭉 가시면 방장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방장으로 들어가시면 사방으로 정원이 있습니다. 이 정원들은 부처님의 일생을 8기간으로 나눠 그린 팔상성도에서 착안하여 제작된 정원으로 팔상정원이라고 합니다. 연관점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만 팔상의 8가지는 북두칠성, 복례산, 영주산, 호량산, 방장산, 교토오산, 수미산, 정정시송으로 각 정원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쪽 정원부터 보겠습니다. 동쪽 정원에는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쪽에서 별이 뜨기 때문에 동쪽에 배치했으며 7개의 석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는 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해체했을 때 나온 폐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의 가르침을 따른 것으로, 높낮이가 다른 것은 별의 밝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디자인적인 창의성으로 음유적인 느낌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쪽 정원에는 사선도인 복례, 영주, 호량, 방장 등이 돌로 나타나 있고, 동그라미 물결로 파래를 표현했으며, 오른쪽에는 이끼로 만든 언덕을 통해서 교토오산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점이 공식 홈페이지 안내 지도에는 팔상에 수미산이 없고 파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설명에는 팔상에 수미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미산을 둘러싸고 있다는 파래를 통해서 수미산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쪽과 북쪽 정원에는 정정시송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격자 무늬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무늬로 이치마츠라 불리우며 번영과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서쪽 정원의 격자 무늬가 북쪽 정원의 서쪽편으로 이어지며 동북쪽으로 갈수록 경계선에서 격자 무늬가 흐려집니다. 이는 일본 회화의 보카시, 즉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북쪽 정원의 돌도 방장으로 오는 길에 깔려있던 마름돌을 재활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본전으로 돌아오시면 옆에 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도우쿠지의 산문은 현존하는 사찰의 산문 중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문은 문이 3개여서 산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삼해탈문으로서 불교에서 번뇌를 벗어나 열반에 드는 3가지 방법인 공, 무상, 무원을 가리키는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문을 지난다는 것은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한 문을 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문 옆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화장실인데 굳이 화장실을 봐야 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도 주요 문화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찰의 중요한 7가지 건물을 칠당가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실 만한 것인 것 같습니다. 도우쿠지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이제 나가서 다음으로 설명해 드릴 곳은 도지입니다. 도지 가는 방법은 JR 교토선에서 도보로 15분, 긴테츠 교토선 도지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71번, 18번, 42번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도지의 정식 명칭은 교황호국사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며 동쪽에 지은 절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헤이안 시대에 황궁에서 남쪽을 향해 뻗은 주작도로의 동쪽에 지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대로 서쪽에 있는 절이 사이지인데 이 절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호족들이 그들만의 절을 세우지 못하고 국가에서만 절을 세울 수 있게 했는데 그 2개의 절이 도지와 사이지입니다. 현재는 일본 진원종 총본산인데 진원종은 불교 종파 중의 하나로 밀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지를 지은 공예 스님이 일본의 진원종을 여신 분입니다. 도지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오중탑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목조탑이고 그 외에는 본전부를 모시는 금당에는 중앙에 약사열애상과 양옆에 일광보살상 그리고 월광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밀교를 공부하는 강당에는 5대 명왕과 5대 보살상 그리고 사천왕과 제석천, 범천상 등 총 21가지의 불상이 입체 만다라를 이루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대사를 모시는 대사당에는 부동명왕상이 같이 모셔져 있는데 이는 비불이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도지의 웬만한 중요한 것들을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만한 곳은 산주산겐도입니다. 산주산겐도 가는 방법은 게이안 본선 시치조역에서 도보로 5분 아니면 100번, 206번, 208번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산주산겐도는 이름 그대로 33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긴 목조 건물로 120m라고 합니다. 에도 시대 때에도 여기서 활쏘기 대회가 열렸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과 관련하여 고시라카와 상항에 두통이 나왔다는 일화가 있어서 두통을 낫게 하는 절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이에 두통을 파는 부족을 팔고 있습니다. 33개로 이루어진 이유는 이전에 청수사에 말씀드렸듯이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면 중앙에 국보인 천수관음 자상이 있고 그 뒤에 천수관음 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1000개의 천수관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천수관음 입상을 수호하는 28부 중 입상과 양 끝에는 풍신, 뇌신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32개의 상이 있습니다. 28부 중에는 1번에는 아연금강역사, 5번에는 가로라, 25번에는 아수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다음에는 난젠지를 가보겠습니다. 난젠지는 황실에서 세운 첫 선종 사찰입니다. 가메야마 천황의 별장을 절로 변경한 곳으로 고려 초조대장경이 일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난젠지 산문도 교토 3대 산문 중의 하나로 산문의 2층에서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데 입장료를 내고 올라가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고 올라갈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문을 지나서 들어가시면 법당이 있습니다. 이 법당에는 법회가 열리는 장소이며 삼존상이랑 천장의 벽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가시면 수로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찍고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난젠지 수로각은 비아호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난젠지 수로각은 중앙수로에서 위쪽으로 수로 본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법당에서 조금 더 들어가시면 보통 주지 스님들이 기거하는 곳인 방장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은 가노 다뉴가 그린 것입니다. 이분이 니조성에 있던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가레산세이 정원이 있는데
여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난젠지입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은각사입니다. 난젠지에서 은각사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철학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km 정도이고 도보로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십니다. 철학의 길은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가 이 길을 산책하면서 사색을 즐겼다고 해서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은각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히가이야마 지쇼지이고 줄여서 지쇼지입니다. 은각사는 비공식 명칭이나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은각사는 무로마치 막부의 8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지은 저택을 사후에 절로 변경한 곳입니다. 지쇼지라는 이름도 요시마사의 법명에서 따온 것입니다. 요시마사의 부인이 매우 유명한데 일본 3대 악녀 중 한 명인 히노토미코입니다. 요시마사가 아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동생을 후계자로 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히노토미코가 아들 요시히사를 낳게 되면서 후계자 자리를 두고 갈등이 확대됩니다. 그러다가 일어나게 된 게 그 유명한 오닌의 난이고 이를 계기로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물론 이 시기 이후에도 무로마치 막부가 존재하긴 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닌의 난 이전부터 쇼군의 힘이 약해졌고 오닌의 난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시카가 요시마사는 그 정치의 큰 뜻을 잃게 되고 오닌의 난 중에 아들에게 쇼군 자리를 물려주었고 오닌의 난이 끝나면서 별장을 짓고 은거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 별장이 은각사입니다. 이 사찰이 왜 은각사로 불리우게 되냐면 아시카가 요시마사의 할아버지인 3대 쇼군 요시미스가 금각사를 지었는데 그거를 봉고보기로 삼아서 은각사를 지었습니다. 이에 은으로 칠을 하려고 했지만 재정 문제와 은 부족 등으로 결국 오칠만 한 상태로 냅두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교토고쇼입니다. 교토고쇼를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라스마선 이마데와 가역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9번, 12번, 50번, 67번 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교토고쇼는 794년 헤이안 시대에 천황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어 오다가 가마쿠라 시대 중기부터 정식 거처가 되었고 이후 에도 시대 말기에 교토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계속 천황의 거주지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교토고쇼는 교토교엔이라는 공원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토고쇼를 가기 위해서는 교토교엔을 들어가셔서 구글 지도상에 있는 교토어소 청소문이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청소문으로 들어오시면 지도와 같은 순서로 관람을 하시면 됩니다. 청소문을 지나서 우측으로 가시면 오쿠르마 요새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신하들이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쿠르마 요새의 형태는 이전에 니조성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쿠르마 요새의 뜻을 찾아보면 현관 앞에 차를 댈 수 있게 만든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현재의 자동차가 아닌 마차나 가마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에 비를 맞지 않고 내리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호텔 현관을 보시면 비슷하게 비를 안 맞고 차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쇼다이 노부마는 오쿠르마 요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될 신하들이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3칸으로 이루어졌는데 각각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벚꽃, 학, 호랑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대기 장소가 달랐는데 호랑이의 방이 가장 높은 신분이 대기하던 장소입니다. 쇼다이 노부마를 조금 지나서 보시면 오쿠르마 요새랑 비슷하게 생긴 신미 쿠르마 요새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는 1915년에 새로 지은 것으로 다이시오 천황의 즉위식 때 입장하기 위해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여기를 지나쳐서 보이시는 곳이 시신덴입니다. 여기는 주로 천황들의 즉위식이 열렸던 곳으로 메이지, 다이쇼, 쇼와 천황의 즉위식이 열렸었습니다. 또한 황태자의 책봉이나 외국 사신 접경 등의 조정의 공식적인 행사가 거행되던 곳입니다. 내부에는 즉위식 때 사용하던 어자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면 양측에 각각 나무가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오른쪽은 벚나무, 왼쪽은 귤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무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 이를 우콘노 타치바나, 사콘노 사쿠라라고 합니다. 이는 사진으로 볼 때와 반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이 시신덴에서 바라볼 때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왜 벚나무고 귤나무인지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둘 다 중요하게 여기서 심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벚나무의 경우에는 원래는 매화였는데 벚꽃을 좋아했던 천황이 변경한 것입니다. 우선 일본 4대 성씨 중에 하나가 타치바나인데
이 뜻이 귤나무입니다. 이 성씨가 천황이 궁녀에게 귤이 새겨진 잔을 준 데서 비롯된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귤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귤나무를 심은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시신殿을 보시고 나서 시신殿의 왼쪽 길로 들어가시면 세일료殿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쪽 길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개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세일료殿은 천황이 일상생활과 집무실 역할을 하던 곳이나 점차 의례용 공간으로 쓰이게 됩니다. 세일료殿의 동쪽의 건물을 보시면 두꺼운 다다미가 있는데 이는 히노 오마시라고 하며 천황이 낮에 공식적인 업무를 보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뒤의 장막은 미초다이라고 하는데 천황의 휴식 장소입니다. 낮에 업무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쉬던 곳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코마이누상과 사자상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시면 오른쪽 앞에 보이시는 곳이 슌코덴입니다. 천황의 즉위식 때 삼종신기를 넘기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삼종신기를 임시로 보관하던 곳입니다. 이제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코고쇼가 보입니다. 성인식을 하거나 천황이 쇼군이나 영주를 맞이할 때 사용하던 곳으로 여기서 천황과 대신들이 대정봉황과 관련하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코고쇼의 왼쪽에 있는 곳은 오이케니와 정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에 있는 건물은 고가쿠 문조라고 해서 황자들을 교육하던 곳이었습니다. 코고쇼와 고가쿠 문조 사이에 있는 공터는 축국의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그대로 축국 놀이를 하던 장소입니다. 경로의 끝까지 가보시면 보이는 곳이 오츠네 고텐입니다. 여기는 16세기 이후로 천황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천황의 개인 정원인 고나이테이 정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중요한 건물들을 다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특이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동쪽을 향해서 지어져 있습니다. 이는 교토의 더위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신殿의 경우에는 남쪽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황제를 보통 북쪽에 있는 별인 북극성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시신殿은 황제가 신하들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북쪽에 위치하게 만들고 남쪽에 신하들을 두기 위해서 남쪽을 보고서 건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도시샤 대학입니다. 이 도시샤 대학을 가볼 만한 이유는 윤동주 시인과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교토고쇼의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교토고쇼를 방문하셨다면 같이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고 발자취를 쫓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토에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먼저 윤동주 시인이 하숙하던 곳으로 현재는 교토예술대학 다카하라 교사로 바뀐 곳입니다. 여기를 찾아가기 조금 힘들어서 구글 지도에 표기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지라는 지역에 있는데 여기를 가보시려면 JR선을 타고서 우지역으로 우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비를 보러 가시는 김에 뷰도인도 같이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뷰도인은 헤이안 시대 말기에 후지하라 가문에서 만든 곳으로 봉황당이 제일 유명합니다. 일본 10엔짜리 동정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 봉황당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곳이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세워진 곳입니다. 우지역에서 걸어서 35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시비가 세워진 이유는 윤동주 시인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놀러와서 사진을 찍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잡혀가게 됩니다. 후쿠오카 형무소는 현재 후쿠오카 구치소가 되어 있고 후쿠오카 타워에서 걸어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후쿠오카를 가보셨으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형무소 옆에 있는 공원에서 매년 2월 16일에 추모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도 시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일본 정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아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교토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교토 교회도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저도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아서 나중에 다녀온 뒤에 교회 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